네, 안녕하세요. 스피치 강의 기법 두 번째 시간 강사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청중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그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청중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중 누가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서비스직에 있다면 청중은 고객님,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청중은 부모님, 우리 가족, 그리고 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대학생분들 혹은 직장인분들, 또 어르신들, 뭐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여러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이 섞여 있는 그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청중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 말에 좀 더 집중하고 또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청중 분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스피치 고수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 몇 가지요? 네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중 분석 기법의 주요 포인트. 주요 포인트. 어떻게 분석하지? 분석하라라고 제가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죠. 항목별로 좀 나뉘어서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중의 심리와 관점 파악하기. 자, 여러분 심리학 공부 좀 해보셨나요? 아니면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 이런 서적들, 스테디셀러 많이 아시겠죠? 그런 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말을 하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어떤 삘이 확확 오실 겁니다. 그런 심리학을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아시기 때문에 강의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좀 키우고 또 심리학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시면은 강의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의 고수들 특징은, 자, 우리 명강사 누가 있을까요? 명강사. 김땡땡 원장님, 네. 그리고 정땡땡 교수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손에 꼽고 계실 거예요. 롤모델. 나는 이 사람처럼 강의하고 싶어. 네, 그들은 이상하게도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에요. 네, 한번 보시죠.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거는 1대1 그리고 1대 다에서도 먹히는 방법이고요. 상대방이란 그러니까 다가 될 수도 있고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 다가 될 수도 있다.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 핵심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더라.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뭐가 있나요? 역지사지. 그리고 항상 경청해라. 말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들 우리 책에서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핵심을 포인트만 전달한다. 정말 말이 많은 사람 많죠. 우리 주변에도 강사님들 중에서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끊임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결국에는 조는 분들 생겨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만 좀 쏙쏙 뽑아가지고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핵심만 전달할 것. 말은 길어서는 안 됩니다. 글도 길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좋은 말은 전국을 찌르는 말. 촌철살인 이런 사자성어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듯이 절대 길어서는 안 되겠다. 길더라도 나눠지는 의미 단위가 좀 명확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아듣기 쉽게 쉬운 표현, 네, 쉬운 표현을 위해서 비유도 사용할 수 있고 비교도 사용할 수 있고 유추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1강에서 스티브 잡스는 그 작은 아이팟 셔플 예전에 출시한 신제품 설명을 위해서 이 제품은 껌 한 통밖에 껌 한 통 크기만 합니다. 혹은 카드 한 장만 합니다. 어때요? 바로바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비유를 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인데 이거는 개량 품종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품종이에요. 그랬을 때 맛은 어떠며 당도는 어떠며 빛깔은 어떠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 보라색인데 뭐 이런 보라색입니다. 어떤 보라색? 우리가 평소에 먹는 머루포도의 뭐 보랏빛과도 비슷하고요. 또 당도는 뭐 파인애플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와 유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그분들이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라고 더 이해도를 빠르게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야기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수들은 이야기를 사용할 줄을 알고요. 이야기를 발굴해낼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지화한다. 마치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특징이 있으세요. 뭐 지금 당장 눈을 감아 보십시오. 네, 여러분 눈앞에 200명, 300명의 관중이 있다라고 상상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거나 이렇게 좀 이미지화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어떤 상상을 하게끔 만들면서 강의를 펼쳐나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특징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더라. 그리고 핵심을 포인트만 전달하더라. 핵심만 전달하더라.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좀 더 좋은 표현도 좋지만 쉬운 표현을 위해서 노력하더라. 그래서 평소에 사물과 사물의 속성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열정 하면은 그냥 열정을 키웁시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파티장에 가시면은 와인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와인의 붉은 빛깔과 연관시켜서 이 뭐 건배사를 한번 해보신다든지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하시면 이런 비유와 유추에 좀 더 강한 강사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네. 항상 이야기를 수집하고 다른 분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시는지 네, 막장 중에서도 어떤 막장이 더 재미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잡지 하나를 보더라도 요즘 패션이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뽑아올 수 있는 능력 뽑아와서 오늘의 테마에 맞게 이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아주 재미있게 알아듣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고수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핵심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 이 한 줄로 설명을 깔끔하게 드렸습니다. 4가지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자, 청중 분석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고수들의 특징을 아셨고 이제는 청중을 분석해보자 라는 단계인데요. 청중은 누구인가? 누구? 아이들인가? 초등학교 아이들인가? 우리 스피치를 배우는 그 대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웅변보다는 좀 더 이제 커뮤니케이션 교육 쪽으로 이제 이 주변이 학원 요즘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웅변 학원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고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알려주는 학원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보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생 선거 그 반장 선거 나가기 위해서
이런 학원 다니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대학교 학생회장 나간다고 스피치 학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재취업을 위해서 오시는, 또 이직을 위해서 오시는, 네. 이제 60세가 다 됐지만 다시 한번 제2의 삶을 위해서 한번 용기를 가져보자, 이렇게 스피치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여러분처럼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누구인가를 한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연령 20대인지 10대인지, 네. 여러분의 경험담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연배가 어린 분들께는 나의 경험담을 충분히 살려서 공감력 있게 한번 강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자, 남자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분들에게 먹힐 만한 어떤 추억의 만화는 무엇이었는지, 슬램덩크 이런 거 있죠. 소재들을 평소에 좀 수집을 많이 하시기 바랄게요. 성별에 맞춰서도.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들, 뷰티에 관련된 것들이 많겠죠. 아니면 드라마 이런 것들을 소재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교환을 작성하실 때 이런 것들을 10분 고려하셔서 하시면은 아주 인기 만점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계층, 사장님, 네, CEO 분들은요, 그들의 어떤 권위를 드높여 줄 수 있는 좀 이렇게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어떤 소재들을 그 기업에 맞춰서 그 기업이 달성한 어떤 성과, 그리고 그 기업의 히트작들 이런 거 가져오셔가지고 내 강의랑 좀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위에 맞춰서 말단 사원분들, 또 신입 사원분들은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임원분들에게는 이렇게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어떤 세련된 매너부터 시작해서 쓰는 어휘, 그리고 강의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파악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지식 수준, 똑똑한가? 아니면 무식한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보셨을 때 내가 이 정도는 표현을 해도 충분히 알아들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겠지만요.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다른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쉽고 재미있게 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초등학생 6학년 정도가 알아들을 법한 어휘와 용어를 많이 관찰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 그랬을 때는 충분히 영어를 쓰셔도 괜찮고 전문성 있는 용어를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이해가 가능한 범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강의는 내가 아는 것을 이분들이 이해하고 또 그분들이 설득당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강의의 목표점이 되겠죠. 이 강의가 지향하는 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강의를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원하고 계시겠죠. 때로는 면접에서 패스하는 방법, 2차, 3차, 요즘에는 합숙훈련까지 있더라고요. 그 합숙까지 갔을 때 이렇게 말하면 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너는 수시 모집을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어떤 고교생들의 요즘 고민거리들, 그 면접에서 어떤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은 요즘 잘 등장하는 어떤 소재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열심히 파악해서 가시고요. 그래서 목표, 한계점, 혜택, 이익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를 잘 생각하셔서 강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다시 도식화를 시켰습니다. 자, 니즈를 분석한다. 네, 그래서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본다. 그리고 특별히 그 교육 담당자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시잖아요.
전화상이 될 수도 있고 미팅을 하십니다. 그래서 강사님, 오늘 우리 직원들은 서비스직의 분들이세요. 그래서 고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혹은 뭐 이 기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강의를 해주세요. 어떤 어투를 강의해 주세요. 혹은 어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훈련 방법을 알려주세요. 혹은 매너를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요구사항을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해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지식 수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테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준비를 많이 해 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강의를 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분들이 쓰신 에세이 같은 걸 읽어보시면 에피소드 되게 많이 나오죠. 실수했던 그 실수담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호칭을 잘못했을 때. 그래서 뭐 아주머님이라고 불렀다가 알고 봤더니 뭐 굉장히 싫어하시더라. 그분은 그 용어를 미스 싱글이셨는데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좀 이렇게 찍힐 수가 있으니까 이 어떤 용어나 어떤 그 호칭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생각을 하셔서 미리 파악하셔서 가야 되고, 여기 키맨이라고 돼 있어요. 핵심 인물. 우리가 강의를 하지만 분명히 이 강의에 듣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핵심 인물. 뭐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 인사부 과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딱 파악을 하시고 강의에서 좀 그분을 좀 띄워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분을 사로잡는다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빠르게.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례. 우리는 항상 사례를 많이 수집하시면 좋아요. 강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의 경험이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사례. 저는 방송에서 실수했던 사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대1로 코칭했던 분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었는지, 또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얼마나 지상파 계열, 방송 계열로 진출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었는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끌어와서 이 설명을 드려요.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여러 가지 풍부한 이야기들, 사례를 많이 끌어오셔서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중 분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니즈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식 수준에서도 한번 파악해 볼 것, 그 다음에는 설득.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마음을 움직이고 또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설득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설득력 있는 강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실게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청중의 심리는 무엇일까?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시작점에서의 이 청중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본론, 중간부에서 그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끝부분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을까, 그 욕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디 뭐 얼만큼 하는지 네가 한번 나를 설득시켜 봐라, 한번 가르쳐 봐라, 이렇게 약간 거만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해봐.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대부분은 높으시다라는 거.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항상 열정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 한번 뭐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배우겠다라기보다는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어휘를 쓰시면 좋겠죠. 겸손한 태도, 겸손한 어휘, 그리고 강사로서의 어떤 편안함과 온화한 매력, 네, 이런 것들을 잘 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의 니즈를 고려해 주세요. 네, 처음에 저는 여러분들을 이 1시간 강의만으로 혹은 25강 강의만으로 여러분을 명강사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들어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집중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신뢰를 주시면서 초반부에 강의를 끌어가시면 아주 집중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러 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끝까지 자신 없는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으세요. 강사로서는 항상 자신감 있는 말투로 그리고 비언어로서 강의를 하셔야겠고요. 자, 무엇이 사실인가? 네, 팩트. 네, 정말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뉴스 기사라든지 도표, 수치 자료 등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장애물은 무엇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뭐 좋은 점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헛된 기대나 환상을 가지지 않으시도록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How? 네. 어떤 솔루션을 마지막에 제시를 해 주셔야만 이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평가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나?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깐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에 좀 또렷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청중을 분석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스피치의 고수들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파악한다고요? 청중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람을 좀 연구하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 강의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강사들의 모임 이런 곳에 꾸준히 참석하셔서 혹은 포럼이나 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하셔서 우리 고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중의 연령, 학식, 니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눈높이 교육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동심을 좀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러려면은 그런 능력들은 얼마든지 그들의 어떤 설문을 통해서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읽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관점, 어머님들의 관점, 그리고 회사원의 관점, CEO의 관점, 항상 그들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 코칭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자, 스피치 구조 3단계인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강의도 무조건 3단이고 말도 3단이고 글도 3단이거든요. 항상 숫자부, 네, 이 3에 초점을 맞춰서 스피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짜실 때 3단계를 이용해서 짜시고 항상 청중의 관점에서 3단계를 구성하실 것. 네, 제가 오늘 포인트로 이렇게 3가지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강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앞으로는 좀 더 강의에서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네, 또는 강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저의 노하우와 함께 섞어서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